자, 그러나 일단은 너무 서두르지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집권 초에 바짝 고삐를 당겨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윤 당선인이 정부 조직 개편에서 한호흡 늦추는 배경이 뭔지 정치부 홍현주 기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어서 오십시오. 일단 현행 직제를 바꾸지 않고 18개 부처의 장관을 모두 임명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는 배경이 뭡니까? 예, 앞서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을 두고 벌어졌던 갈등 상황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또 너무 밀어붙인다는 여론의 부담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나 여가부 폐지로 극한 정쟁이 벌어지면 새 정부 초기 국정과제 추진에도 좋을 리가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초반 국정 동력을 좌우할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방적으로 독주한다는 인상은 주지 않으려 했다는 분석입니다. 과거 정부들을 보면 이 정부 조직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통과되는데 시간이 상당히 걸리잖아요. 특히 이번에는 지금 의회 구도를 보면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인수위 단계에서 일찌감치 발표를 했지만 취임 25일 뒤에야 통과가 됐고요. 예. 인수위가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 땐 취임 71일 뒤에 통과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회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는 얘기인데 지금은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이 172석 역대급 여소야대 상황이죠. 따라서 6월 1일 지방선거 전에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단 장관 임명하고 그다음에 조직 개편하겠다는 구상인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 부분이 지금 현재 가장 고심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앞서 보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은 기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또 개선책을 마련하는 게 주된 업무일 것으로 보입니다. 윤 당선인 측은 조직에서 일을 해보면 문제점을 실감해 보다 효과적인 개선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폐지가 예정된 부처의 초대 장관직을 누가 선뜻 수락할지가 미지수고요. 장관이 된 후에도 동요하는 공무원 조직을 통솔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부총리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윤석열 정부의 색깔을 규정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 같은데 현행 부총리 체제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좀 취재가 됐습니까? 예, 윤 당선인은 경제부총리는 성장, 사회부총리는 분배 이렇게 투톱 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경제부총리가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끌어올리고 재도약하는 역할을 맡고 사회부총리는 우리 사회의 약자, 소외된 지대를 보듬는 역할을 맡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사회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이 겸임을 했는데 이것도 좀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겠군요. 그렇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교육부 총리 그리고 박근혜 문재인 정부에서는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이 부분에 변화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당선인은 특히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길러내는 데 대해 그동안 교육부가 한 역할에 대해 상당히 회의적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때문에 사회부총리를 정부 조직 개편 이후 다른 사회부총리 장관이 겸임할 가능성도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당장 무슨 부서가 없어진다 이런 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앞으로 남은 지방선거 결과 그리고 여소야대 전국의 흐름을 봐가면서 이런 문제들이 큰 갈래를 잡아가겠군요. 예, 잘 들었습니다. 홍현주 기자.